5번의 디귿부터 볼게요. 그 역과 대우가 모두 차례 문제만을 골라달라 그랬는데 지금 우선 얘 이제 역을 한번 봅시다. 역을 보면 둘이만 자리만 바꾸면 되니까 요거의 역인 문제는 x가 y보다 작다이면 절대값 x 마이너스 y가 y 마이너스 x입니다. 이게 참인지 거슬인지 물어봤어. 역은 자리만 바꾸는 거니까. 역은 자리만 바꾸는 이렇게 하면 볼 수 있지. 그럼 얘는 우리 x가 y보다 작으면 x 마이너스 y 절대값 안에 있는 수가 지금 음수가 되겠지, 그렇지? 음수가 될 테니까 절대값이 벗겨지면서 뭘 달고 나올 거야? 여기 좀 써볼까? 그렇지,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얘는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y가 돼서 y 마이너스 x가 나오겠다. 그래서 역은 참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자 대우 명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 원래 이제 대우 명제는 원래 명제랑 참거짓을 함께 하니까 요걸로 판단할 수 있으면 판단해도 되는데 지금은 이게 별로 안 좋아 보여서 대우 명제를 만들어 볼게. 그럼 둘이 자리 바꾸면서 부정을 해야 되니까 얘는 x는 y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바뀌겠지? 요거이면 얘는 자 부정하면 등식은 부정하면 그냥 같지 않다가 되는 거지. y 마이너스 x 그러니까 요거 같지 않다 요거이다 이렇게 바뀔 거야. 그럼 얘도 이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절대값은 항상 절대값 안이 양수냐 음수냐만 생각하면 되잖아. x가 y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 x 마이너스 y를 생각할 때 얘가 안에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어떻게 나오겠니? 그치, 그냥 양수 이렇게 나오겠지. x 마이너스 y가 나오겠지. 그럼 얘는 y 마이너스 x랑 같지 않다. 맞을까 틀릴까? 맞을 것 같지. 맞을 것 같다고 보통 생각을 했었는데 얘는 틀려. 왜 틀리냐면 같아지는 경우가 생겨. 언제 생기지? 그치, 같을 때. 여기 지금 든 거잖아. 만약에 x랑 y랑 같으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지. 그럼 같아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 같아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 이런 게 좀 힘든 거지. 그래서 얘는 틀렸다. 같아질 것 같지만 0인 경우 항상 같을 때 이제 등호가 있을 때는 같을 때도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그게 이제 까다로운 문제였지. 다음에 83. 자, 내조건 PQRS에 대해서 Q이면 not P이다가 참이고 R이면 S이다가 모두 참일 때 R이면 not Q이다가 참임을 보이기 위해 필요한 명제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뭐 어떤 명제가 참임을 보이기 위해서 필요한 참임 명제를 물어본다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되냐면 건너가기 위해서 필요한 다리가 뭐냐라고 생각하면 좀 편하게 할 수 있어. 우리 명제 Q이면 not P이다가 참이다라고 하면 여기 한번 써볼게. Q이면 not P이다가 참이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어떤 명제가 참이다라고 하면 3단원법 설명할 때 Q에서 not P로 건너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다고 했잖아. 이걸 지금 알고 있는 거고 Q에서 not P로 건너갈 수 있고 그리고 R이면 S이다가 참이니까 또 R에서 S로 건너갈 수 있는 거야. 우리가 항상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거의 대우 명제가 참인 것도 알 수 있잖아. 그럼 요거의 대우 명제인 P이면 not Q이다가 참이다도 알 수 있고 얘는 not S이면 not R이다도 참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내가 원하는 게 뭐냐면 R에서 not Q로 건너가고 싶은 거거든. R에서 not Q로 건너가고 싶은 거니까 지금 R에서 S로 가는 요 다리 하나를 알고 있다고 생각해보고 not Q로 건너갈 거니까 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얘를 하나 알고 있다고 생각해볼게. 선생님 여기다 한번 써볼게. 내가 지금 R에서 S로 건너갈 수 있고 P에서 not Q로 건너갈 수 있거든. 이렇게 건너갈 수 있거든. 나는 지금 R에서 not Q로 건너가고 싶으니까 어떤 중간에 무슨 다리가 필요하니? S에서 P로 건너갈 수 있는 요 다리가 필요할 거야. 요게 필요한 거지. 그래서 필요한 참임 명제는 S이면 P다가 될 텐데 요게 답에 있을 리는 없다고. 너무 싱거워지니까 항상 요 명제가 참이면 이거의 대우 명제 not P이면
난 SE다도 참이 돼야 되니까 여기에 이렇게 답이 있는 거지. 보통들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참임을 보이기 위해 필요한 명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건너갈 수 있는 필요한 다리를 하나 새로 만들겠다라고 생각하면 좀 쉽게 풀 수 있어. 그다음에 85. 이게 아주 치사한 문제거든. 이게 이제 이런 문제들이 학교 시험에 나올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한데 이게 약간 퀴즈 같은 문제거든. 근데 우리가 어떤 뭔가 말로 이렇게 되어 있는 철학적인 문제를 풀 때 명제의 도움을 받으면 좀 쉽게 할 수 있다라는 문제야. 근데 얘는 좀 치사하긴 한데 편하게 들어봐봐. 지금 첫 번째 조건에서 A, B, C, D 중 2명이 안경을 썼다 그랬으니까 2명만 안경을 쓰고 있어야 돼. 2명만 안경을 쓰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조건에서 D가 안경을 썼으면 C도 안경을 썼대. 선생님이 그냥 A가 안경을 썼다라는 거를 그냥 명제 A라고 써보고 A가 안경을 쓰지 않았다를 not A로 해가지고 이렇게 기호를 써서 한번 명제로 만들어서 표현을 해볼게. 자, D가 안경을 썼으면 C도 안경을 썼다를 우리가 그럼 뭐라고 말할 수 있을 거냐면 D이면 C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A가 안경을 쓰지 않았으면 C도 안경을 쓰지 않았다는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을 거냐면 not A이면 not C이다라고 이렇게 써보자. 이렇게 써볼게. 그 다음에 D가 안경을 쓰지 않았으면 B도 안경을 쓰지 않았다는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을 거냐면 not B이면 not D이면 not B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그럼 우리 이제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거의 대우 명제도 참이니까 요거의 대우 명제인 not C이면 not D다도 참이 될 거고, 요거의 대우 명제인 C이면 A다도 참이 될 거고, 요거의 대우 명제인 B이면 D다도 참이 되겠다. 요걸 다 알 수 있겠지. 자, 그럼 이제부터 약간 퀴즈 같은 문제야. 우리는 2명만 안경이 쓰도록 조건을 설정을 해야 돼. 근데 지금 A가, B가, C가, D가 안경을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니까 하나씩 가정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야. 지금 여기 not A이면 not C다가 있잖아. not A이면 not C다가 있으니까 내가 첫 번째로 가정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 만약에 A가 안경을 쓰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A가 안경을 안 쓰면 누구도 안경을 안 써야 돼? C도 안 써야 돼. 자, A가 안경을 안 쓰면 C도 안 써야 돼. 그러면 C가 안경을 안 쓰면 누구도 안 써야 되니? D도 안 써야 돼. D가 안경을 안 쓰면 누구도 안 써야 돼? B도 안 써야 돼. 그럼 봐봐. A가 안경을 쓰지 않는 순간 4명 다 안경을 안 쓰게 될 거거든. 이거 되는 일이 안 되는 일이야. 안 되잖아. 2명은 무조건 써야 된다. 내가 이걸 가지고 무슨 확신을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A는 무조건 안경을 썼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다? A는 무조건 안경을 쓴 거야. 그러니까 A는 우선 썼어.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만약에 B가 안경을 쓰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생각해보자고. 만약에 B가 안경을 썼다고 쳐봅시다. 근데 여기서 B가 안경을 쓰면 무조건 누가 써야 되니? D가 써야 되지. B가 라조건에 의해서 B가 안경을 썼으면 무조건 D가 써야 돼. B가 안경을 쓰면 D가 무조건 써야 되거든. 이러는 순간 뭐가 발생한 거야? 모순이 발생한 거야. 왜? A는 이미 안경을 썼지. 근데 B가 쓰면 D도 써야 되는데 그럼 몇 명이 안경을 쓰게 된 거야? 3명이 안경을 쓰게 된 거니까 요 결론을 통해서 B는 무조건 안경을 쓰지 않았을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만약에 C가 안경을 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C가 안경을 썼다고 쳐볼게요. C가 안경을 썼으면 지금 C가 안경을 썼다랑 관련이 있는 명제가 요거밖에 없거든요. C가 썼으면 A가 썼다. 그치? 그럼 C가 안경을 썼으면 A는 안경을 써야 돼. A가 안경을 썼다고 했을 때 반드시 써야 되는 애 있니 없니? 그런 거 없지. 그런 거 없단 말이야. 그럼 문제가 될 게 없어. 그럼 요건 우선 괜찮아. 그럼 D가 안경을 썼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 만약에 D가 안경을 썼으면 누가 반드시 쓰지? C가 반드시 쓰지? 그럼 모순이 또 생기는 거지. 이러면 3명이 쓰게 되잖아, 안경을.
그래서 D는 절대 또 쓰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내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A도 안경을 쓰고 C도 안경을 썼고 나머지는 안 썼겠다. 그래서 안경 쓰는 쌤은 A씨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수학적인 명제가 철학에 도움을 준 대표적인 문제거든. 귀류법, 그다음에 대우인 명제, 3단원법 이걸 총 집합해서 만든 문제가 되는 거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냐라고 물어보면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학교 시험을 낸다고 난 이런 문제 무조건 내고 싶거든.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선호하시는 문제는 아니긴 해. 왜냐면 계산이 없잖아. 계산이 없잖아. 근데 이런 걸 잘해야 명제를 잘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 선생님, 저는 벤다이어그램들을 썼는데 이거 잘못된 쓰기. 왜냐면 벤다이어그램으로는 생각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벤다이어그램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을 할 수 있을 때만 하는 거고 얘는 조건이 너무 많아서. 그다음에 258번 내조건 PQRS가 이것도 이제 꼭 좀 체크하고 갑시다. 꼭 이 문제를 통해서 빨리 익혀야 돼. 풍산달 때 선생님 한번 얘기했던 건데, 자 S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고 물어봤어. 자 우선 한번 써보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뭘 알 수 있냐면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이다가 되겠지? 선생님이 필요 충분 조건은 어떻게 기억하면 좋다 그랬냐면 둘이 완전히 같다로 기억하면 좋다고 그랬어. 완전히 같다는 뜻이야.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는 얘기는 형태만 다르지 사실 둘이 완전히 같은 말이다, 완전히 같은 거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P는 완전히 같은 상태고 R은 S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라고 하면 R이 화살표를 맞아야 되니까 S이면 R이다가 참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Q는 S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Q이면 S이다가 참이 될 거고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R이면 Q이다가 참이 될 거야. 자 그럼 지금 여기 이렇게 세 개의 관계를 좀 살펴보면 이게 지금 무슨 관계니? S에서 R로 갈 수 있고 R에서 Q로 갈 수 있는데 Q에서 다시 S로 갈 수 있대. 이렇게 지금 SRQ가 순환하는 구조가 나잖아. 이렇게 순환하는 구조가 나오면 선생님이 이거 뭐라 그랬어? 완전히 세 개가 다 같은 거야. 선생님이 순환하는 구조가 나오면 삼각형으로 그릴 수 있어야 되거든. S에서 R로 갈 수 있고 R에서 Q로 갈 수 있고 Q에서 S로 가는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구조가 나오면 결국은 요거 세 개가 다 같다는 거야. 다 필요 충분 조건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근데 Q랑 누구도 필요 충분 조건이야. P도 필요 충분 조건이잖아. 그럼 이거 네 개가 다 같다는 뜻이야. 이거 완전히 다 같다는 뜻이야. PQRS가 다 완전히 같다는 뜻이니까 P랑 S도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답은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순환하는 구조가 나오면 세 개가 다 같은 거다라는 걸 빨리 체크할 수 있어야 돼. 이거 되게 많이 쓰는 방법이니까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299. 자, 다음은 자연수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이다를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과정이다. 자, 이 문제를 통해서는 선생님이 이것도 이제 풍산자에서 한번 얘기했었는데 얘는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이다를 다이렉트로 증명하는 건 힘들어. 항상 제곱을 가지고 1차를 증명하는 건 힘들어서 1차를 가지고 제곱을 증명하니까 바꿔서 할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런 문제는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할 거다라는 거를 하나 체크했으면 좋겠고, 우리 이제 빈칸 채우기 문제는 빈칸 채우기답게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빈칸 채우기답게 한번 해볼게요. 자, 주어진 명제의 대우는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거잖아. 아마 여기서부터 조금 막힐 텐데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자, 봐봐. 이거 이제 알아야 돼. 만약에 어떤 수 n이 2의 배수다 라고 하면 n을 뭐라고 쓸 수 있니? 2k라고 말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럼 n이 2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거는 한번 생각해봐. 2의 배수의 정확한 정의가 뭐지? 2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거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라는 거거든.
그럼 우리가 어떤 수를 2로 나눴을 때 나올 수 있는 나머지는 뭐랑 뭐밖에 없니? 0하고 1밖에 없지. 그럼 2의 배수가 아니려면 자 다시 2의 배수이다는 나머지가 0이라는 뜻이거든. 그럼 2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건 나머지가 얼마가 되는 뜻이야? 1이 돼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뭐라고 쓸 거냐면 n은 2k 플러스 1이라고 쓰거나 혹은 2k 마이너스 1이라고 쓸 거야. 그럼 이제 n이 만약에 3의 배수다라고 하면 3의 배수는 우리 뭐라고 쓸 수 있을 거냐면 n은 3k라고 쓸 수 있을 거거든. 그럼 다시 뭐가 3의 배수라는 얘기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라는 거니? 0이다라는 거지. 그러면 3의 배수가 아니려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거나 얼마여야 될까? 우리 어떤 수를 3으로 나누면 나올 수 있는 나머지는 뭐랑 뭐밖에 없어. 유치원 잘 들어봐. 이거 중요하다. 나머지가 어떤 수를 3으로 나눴을 때 나올 수 있는 나머지는 0, 1, 2, 3개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3의 배수가 아니려면 나머지가 뭐도 나올 수 있고 뭐도 나올 수도 있어. 1도 나올 수도 있고 나머지가 2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얘를 이제 표현할 때 나머지가 1이라는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 n은 3k 플러스 1이라고 쓰는 게 정확한 표현이고 나머지가 2다라고 하면 n은 3k 플러스 2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야. 근데 이렇게 잘 안 써. 이렇게 잘 안 써. 왜냐면 만약에 n은 3k 플러스 1이라고 표현해봐. 그러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수를 k는 0부터 집어넣어야 표현할 수 있거든. 그치? 근데 이러면은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편하게 들어봐. k가 자연수가 아니라 0 이상의 정수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서 불편한 표현이야. 그럼 얘를 어떤 식으로 보통 많이 쓰냐면 이렇게 많이 써. 3k 마이너스 2로 많이 써. 이렇게 표현하면 k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1 나오지. 그럼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됐을 때는 k는 자연수다라고 좀 편하게 말할 수 있거든. 마치 여기다 3을 뺀 거지. 그럼 얘도 어떻게 표현을 많이 하냐면 3k 마이너스 1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 편이야. 이거 써도 괜찮아. 나는 사실 이것도 선호하긴 하고. 근데 문제지에서는 이걸 더 선호해. 그래서 여기 들어온 게 n이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하면 n이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하면 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n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 또는 2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 숨어 있는 거고 그러면 n은 뭐랑 뭐로 쓸 수 있냐면 3k 마이너스 2 또는 3k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다. 얘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수들을 표현하는 아이가 되는 거고 얘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수들을 표현해.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유추해 나갈 수 있어야 돼. 나중에 2학년, 3학년 됐을 때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게 만약에 n이 5의 배수가 아니다라고 하면 n이 5의 배수가 아니다라고 하면 네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n은 5k-1, 5k-2, 5k-3, 5k-4 네 가지 형태로 존재하겠구나를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 늘 말하는 모의고사에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갈 때 알아야 되는 내용이 되는 거지. 이게 좀 힘든 거야. 그래서 얘는 3k-2가 될 거고. 그래서 이제 나를 만들었고 n은 3k-2다라고 하면 n 제곱은 요거 제곱하는 거잖아. 여기 한번 써볼게. n 제곱은 3k-2의 제곱이 될 거고 얘는 그러면 9k 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럼 얘를 3 곱하기 어떤 놈 뿔마 어떤 놈 꼴로 표현하면 얘는 3의 배수가 절대 안 되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3으로 묶을 수 있는 걸 최대한 묶자라는 거야. 그럼 지금 9k 제곱은 3으로 묶을 수 있고 마이너스 12k도 3으로 묶을 수 있는데 여기 지금 더하기 1이 남아있지? 그럼 여기 4를 3 더하기 1로 쪼개서 요 3개를 3으로 묶은 거지. 요 3개를 3으로 묶으면 여기 들어올 게 3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3 곱하기 어떤 놈 더하기 1이 되니까 얘가 무슨 뜻이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무조건 1이다 라는 뜻이 되는 거지. 그래서 검산식이 되게 중요한 거야. 밑에 것도 마찬가지야. n은 3k-1이라고 하면 n제곱은 3k-1의 제곱이 될 거고 9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1이 되니까 얘도 3으로 묶을 수 있는 거 생각하면 이 두 개만 3으로 묶은 거지. 이 두 개만 3으로 묶으면 3k제곱 마이너스 2k가 요 안에 이렇게 들어있겠죠. 이렇게 배워나가는 거야. 이런 걸 통해서 나중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배워나가는 거니까 지금 못하는 건 괜찮고 너무 당연해. 그래서 배수랑 배수가 아니다의 관계를 이렇게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세 자연수 ABC에 대해서 명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면 ABC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가 차액을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해달라. 얘도 얘네를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걸 익히라는 거거든. 요거이면 적어도 하나 짝수. 얘도 이제 적어도 하나는 뭐뭐이다를 증명하는 건 하나는 항상 힘들어. 다양하게 여러 개를 생각해야 되거든. ABC 중 적어도 하나가 짝수라는 얘기는 셋 다 짝수인 것도 되고 뭐 하나만 짝수인 것도 되고 두 개만 짝수인 것도 되니까 너무 해야 될 게 많은 거지. 그래서 대우명제를 써달라는 거야. 대우명제를 만들어 보면 ABC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를 부정해서 앞으로 갖고 올 거니까 ABC 적어도는 뭘로 바뀔 거야? 모두로 바꿀 거고 짝수는 홀수로 바뀌겠지. 모두 홀수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을 부정할 거니까 C제곱이 아니다. 요거이다. 요거를 증명해달라는 거야. 사실 이걸 이렇게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거다만 짚고 넘어가도 괜찮고 하나만 좀 더 알고 갔으면 좋겠으면 우리 ABC가 모두 홀수다라고 하면 홀수를 표현하는 걸 배웠잖아. 자, A가 홀수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걸 식으로 표현하는 법을 계속 익혀야 돼. 나는 A를 그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A를 이렇게 표현할게. 2A 프라임 빼기 1로 이렇게 표현할게. 이거 더하기 1로 표현해도 괜찮아. 이렇게 표현하고 자 마찬가지로 B도 홀수다라고 했으니까 B는 2B 프라임 마이너스 1이다. C도 홀수라고 했으니까 C는 2C 프라임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하고 선생님이 여기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 플러스 1로 해도 되는데 마이너스 1이라고 한 이유는 이렇게 하면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은 자연수다라고 한 방에 퉁쳐서 말할 수 있거든. 여기다가 이제 1부터 집어넣으면 가장 작은 홀수부터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A, B, C를 이렇게 홀수로 표현한 순간 끝났어.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뭐가 될 거냐면 2A 프라임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2B 프라임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지? 그 다음에 C 제곱은 2C 프라임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될 거야. 그럼 요거부터 먼저 해볼게. 요거 계산하면 4C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4C 프라임 플러스 1이 됐지? 이제 홀수다, 짝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2의 배수다, 2의 배수가 아니다를 이용해서 얘를 빨리 어떻게 체크할 수 있어야 되냐면 요 두 개는 지금 내가 2로 묶을 수 있지. 이게 2로 묶어서 표현하면 2C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2C 프라임 더하기 1이 돼서 2 곱하기 어떤 놈 더하기 1꼴이니까 얘 무조건 무슨 수다라고 말할 수 있어? 얘 무조건 홀수라고 말할 수 있어. 무조건 홀수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럼 얘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얘 전개하면 4a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4a 프라임 더하기 1이 되고 4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4b 프라임 더하기 1이 되죠. 그럼 얘는 여기 더하기 1 더하기 계산하면 더하기 2가 되지. 그럼 여기 있는 모든 항을 싹 다 2로 묶을 수 있어.
2로 묶으면 2a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2a 프라임 2b 프라임의 제곱 더 마이너스 2b 프라임 더하기 1꼴이 되지. 2 곱하기 어떤 꼴이 됐으니까 얘는 무조건 무슨 수야? 무조건 짝수야. 얘는 무조건 짝수고 얘는 무조건 홀수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같아질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 그럼 증명이 끝난 거지. 이러면 증명이 끝난 거야. 그래서 증명하는 과정도 당연히 너네가 잘했으면 좋겠지만 우선 순서를 좀 정해주자면 이런 거 적어도 하나는 늘 대우명지를 이용해서 증명할 거다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고 홀수 짝수에 대한 표현들을 여기서 빨리 익혀야 2학년 3학년 때 어려운 문제를 표현해 나가면서 풀 수 있다는 거. 다음에 304. 줄여줄까? 자, 304번 봅시다. 자, 지금 A는 0보다 클 때 A는 루트 A 더하기 4고 B는 4분의 A 더하기 2의 대수를 비교해달라고 했는데 자, 보자. 우리가 어떤 수의 대소를 비교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거든. 어떤 수의 대소를 비교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첫 번째 방법을 거의 한 7, 80% 쓰게 될 거고 얘를 한 10%, 20% 쓰게 될 거고 얘는 거의 안 쓰긴 한데 특정 상황에서는 얘가 좀 중요하게 쓰여서 선생님 거꾸로 얘부터 설명해 볼게. 자, 세 번째는 선생님이 늘 나올 때마다 되게 강조하는 건데 전제 조건이 필요해.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하냐면 A도 양수고 B도 양수일 때만 쓸 수 있어. 자, 만약에 B가 A보다 크면 둘 다 양수일 때는 제곱해도 부동혈관이 어떻게 될 거야? 그대로 유지가 될 거야. 이거 양수이다라는 말이 없으면 택도 없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언제 쓰겠니? 제곱해도 부동혈관이 유지된다니까 루트가 들어가 있거나 혹은 뭐 절대값을 제거하거나 그럴 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될 거야. 지금 이 문제 봐봐. A가 양수고 루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제곱해서 풀어달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얘랑 얘를 이제 제일 많이 쓸 거라고 했는데 이거 선생님 첫 번째 거부터 설명할게요. 첫 번째 거는 두 수의 차를 비교를 해보는 거야. 두 수의 차를. 만약에 내가 두 수의 차를 계산했는데 0이 나왔다는 건 무슨 뜻이니? 둘이 그치 같다라는 거야. 그럼 만약에 양수가 나왔다는 건 A가 크다는 거고 음수가 나왔다는 건 B가 크다라는 거지. 그래서 차를 이용해 가지고 대소를 비교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얘는 잘 안 쓰는데 뭐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냐면 B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 B분의 A. 자, 얘는 언제 같아지지? 둘이 1일 때 A는 B로 같아지지. 만약에 얘가 1보다 크면 누가 더 크다는 얘기야? 분자가 더 크다는 얘기고 얘가 1보다 작으면 그때는 분모가 크다는 얘기지. 그래서 보통 약분이 가능하거나 그럴 때는 B를 이용하는 계산도 많이 하게 될 거야. 이게 여기서 잘 축적이 돼야 나중에 내가 계속 오늘 2학년 3학년 때 중요하다는 얘기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어쩔 수가 없어. 2학년 3학년 때 대소비교 문제 막 지수나 로그라고 어려운 걸 배우면 엄청나게 많이 할 거거든. 여기서 기본기를 많이 쌓고 가야 거기 가서 잘할 수가 있어. 지금 얘는 A가 양수잖아. 그러니까 지금 얘도 양수지. 앞에 부 없으니까 양수고 얘도 양수란 말이야. 그래서 A, B의 직접적인 대소를 비교할 때 뭘 이용해도 되냐면 A 제곱하고 B 제곱의 대소를 비교하면 그게 A, B의 대소랑 똑같을 거야. 그래서 제곱을 해서 비교를 하는 거지. 그러면 라지 A의 제곱은 A 플러스 4가 될 거고 라지 B의 제곱은 이 제곱하면 16분의 A 제곱 더하기 얘는 근데 아마 이렇게 하면 안 보일 거야 잘. A 더하기 4가 되겠죠. 여기 이렇게도 보이세요. 둘 중에 누가 크겠니? 얘는 A 플러스 4고 여기도 A 플러스 4가 있지. 근데 16분의 A 제곱 A가 0보다 무조건 크니까 16분의 A 제곱 무조건 뭐보다 크지? 0보다 크지. 무조건 0보다 크지. 그러니까 B 제곱이 A 제곱보다 조금이라도 클 수밖에 없겠네. 그럼 B 제곱이 A 제곱보다 크니까
A랑 B의 대소관계도 B가 크겠다. 이런 식으로 증명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둘 다 양수일 때만 쓸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B가 A보다 작은 경우나 하나도 그지는 절대 있을 수 없어. 절대 있을 수 없어. A 플러스 4가 똑같이 있는데 A가 지금 0보다 크니까 실제 0이 아니더라도 얘가 무조건 이거 A 0이 될 수 없잖아. 이게 0이 될 수 없으니까 같아질 수조차 없겠지. 네, 상황이 자, 루트 2 더하기 루트 b가 성립함을 증명하는 과정인데 얘도 지금 이제 똑같아. A도 0보다 크거나 B도 0보다 크거나 각각은 0보다 크거나 같고 루트가 있으니까 제곱을 해서 비교를 하자라는 거거든. 지금 문제에서 제곱을 해준 거지. 자, 얘는 이제 좌변을 제곱을 해본 거네. 아, 얘는 지금 이제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도 제곱하고 얘도 제곱해서 얘를 왼쪽으로 넘긴 거야. 얘를 왼쪽으로 넘겨본 거지. 그럼 루트 A 더하기 루트 B의 제곱해서 루트 A 플러스 루트 B 전체의 제곱을 뺄 건데, 자,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루트 A의 제곱 A 더하기 2배의 루트 AB 더하기 B 이렇게 나오겠지? 얘는 제곱하면 그냥 루트 제곱 없어지니까 마이너스의 A 플러스 B가 돼서 A, B 이렇게 사라져서 요것만 남겠다. 그래서 가에 나올 게 2 루트 A, B가 나올 거야. 정말 그냥 말 그대로 계산을 한 거지. 그럼 지금 A도 0보다 크거나 같고 B도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당연히 둘이 곱한 거에 루트 씌운 것도 0보다 크거나 같은가 성립한다는 뜻인 거고. 그럼 둘이 뺀 게 다시 A 빼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가 당연히 B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요 결론이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지금 이제 얘는 등호를 물어본 건데 루트 A 더하기 루트 B도 0보다 크거나 같고 루트 A 더하기 루트 B도 0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이게 이제 성립할 건데 둘이 언제 같아질 거냐를 물어본 거야. 루트 A 더하기 루트 B랑 루트 A, B가 같아지는 경우를 보고 싶은 거거든. 같아지는 경우. 그럼 얘는 언제 성립할 거냐면 A는 0 또는 B는 0일 때 A는 0 또는 B는 0이 아니라 둘 다 0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얘는 문제 모르네. A는 0 또는 B는 0이면 만약에 A만 0이면 여기는 B가 남고 얘는 0으로 사라져서 같아질 수가 없지. 여기 그리고가 나와야지. A는 0, B는 0일 때 성립, 둘 다 0일 때 성립한다. 얘는 그냥 둘이 이때 등호이라는 얘기는 둘이 언제 같아지냐를 이렇게 둘이 언제 같아지냐를 보고 싶은 건데 당연히 둘 다 동시에 0일 때 성립하겠지. 다음에 15. 이거 너무 중요한 문제야. 너무 중요해. 잘 봅시다. 이거는 진짜 너희 학교 둘 다 시험이 잘 나올 만한 문제니까 잘 체크를 해볼게. 선생님이 너희한테 산술기하 평균을 설명할 때 산술 평균 3개짜리, 4개짜리, 기하 평균 3개짜리, 4개짜리도 설명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산술기하 평균은 무조건 문자 몇 개짜리만 쓸 거냐면 무조건 문자 2개짜리만 쓸 거야. 무조건 우리는 3개짜리는 절대 안 써. 무조건 A 플러스 B는 2 루트 AB 보다 크거나 같다. 무조건 요것만 쓸 거야. 2개짜리만. 근데 지금 여기 문자가 3개짜리가 나왔지? 어디서 힌트를 주고 있는 거냐면 얘가 힌트를 주고 있는 거야. 분모가 3B 더하기 C로 묶여있지? 여기도 3B 더하기 C가 그대로 있지? 이게 힌트야. A랑 3B 더하기 C, A랑 3B 더하기 C 형태로 돼 있어서 얘는 나는 무조건 치환하는 걸 추천해. 얘를 라지 B로 치환을 해봐. 그러면 보일 거야. 보통 이제 문제지나 선생님들은 저 상태 그대로 하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헷갈려. 지금 B도 양수고 C도 양수지?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당연히 더한 라지 B도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그럼 문제가 A 플러스 라지 B
곱하기 a분의 1 더하기 라지 b분의 4가 돼서 a도 양수고 라지 b도 양수니까 얘 이제 우리가 풀던 대로 풀 수 있다. 이렇게 바꿔놓고 풀면 편해져. 근데 전개 선생님이 해볼게. 자, 이렇게 전개하면 b분의 4a, 이렇게 전개하면 a분의 b, 이렇게 하면 1이고 이렇게 하면 4니까 플러스 5가 되겠지. 요거에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로 바꿔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 또 역수 비슷한 관계가 있으니까 얘네 둘만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을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이 플러스 5는 상수니까 어차피 여기 하나 못 주잖아. 그래서 저 플러스 5는 그냥 옆에다가 살포시 얹어가지고 산술기하 평균을 써보면 얘는 항상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에 요거 둘이 곱하면 서로 약분돼서 사라져서 4만 남았지. 여기 더하기 5는 뒤에다가 살포시 이렇게 얹어주자고 했었어. 그래서 얘는 항상 9보다 크거나 같을 테니까 최소값은 9가 되면 되겠다. 우리가 문자 두 개를 벗어나는 넘어가는 산술기하 평균은 절대 쓰지 못해. 어차피 여기 세 개가 되면 세제곱권이 돼야 되거든. 그런 거는 본 적이 없단 말이야. 보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두 개짜리로 바꿔서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생각 빨리 해야 되고, 힌트는 분모가 3b 더하기 10을 묶여 있다는 게 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317번도 봅시다. 우리가 곱해서 상수가 되게끔 역수꼴이 되게끔 항상 바꾸는 게 핵심이 될 텐데, 여기 지금 분모가 a-1이 있거든. 우리는 어떤 수의 분모만 더하고 빼고 바꾸는 건 절대 할 수가 없는 일인 거지. 그러면 요 바깥쪽에도 어떤 꼴이 나오길 바라는 거냐면 a-1에 이런 꼴이 나오고 싶은 거야. 근데 지금 여기 9a-1이잖아. 그럼 a에 우리 항상 상수를 더했다가 뺄 거니까 a의 개수가 9인 걸 이용해서 여기다 이렇게 맞춰보자고. 9에 억지로 a-1꼴을 만들고 플러스 a-1분의 1꼴을 이렇게 만들어 보자고. 그럼 얘 전개하면 뭐가 되니? 요거 전개하면 9a-9지. 근데 실제로 지금 식으로 있던 거는 9a-1이잖아. 내가 얘를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해? 마이너스 8이 필요한 거지. 마이너스 8이 필요했던 얘기는 여기다가 내가 지금 마이너스 8을 더했던 얘기니까 다시 식에다가 8을 더해줘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식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바꿀 수 있었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더하기 8은 잠깐 신경 쓰지 말고 이 두 개를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을 써보면 얘는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에 둘이 곱하면 a-1 약분돼서 9만 이렇게 남겠네. 그리고 더하기 8 뒤에다가 이렇게 살포시 얹어주면 얘는 6 더하기 8이니까 14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하겠다. 그래서 K는 14가 답이 되겠지. 그래서 식 바꾸는 연습 잘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22, 23 해봅시다. 자, 22번에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a를 만족시키는 실수 xy에 대해서 3x 더하기 2y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13이다. 얘도 이제 요게 다 모든 걸 알려주고 있는 거야. 3x 더하기 2y x제곱 더하기 y제곱 요걸 보는 순간 빨리 뭘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 포시브라시부터 식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다시 한 번만 식을 써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크거나 같다. ax 더하기 by 전체의 제곱. 그럼 지금 여기 3x 더하기 2y가 있으니까 3x 더하기 2y로 코시브라시를 만든다는 얘기는 a가 3이고 b가 2고 싶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얘를 가지고 빨리 코시브라시 분식을 만드는 거야. 그럼 a가 3이니까 3의 제곱,
b가 2니까 2의 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항상 3x 더하기 2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제 문제 다 풀었지? 얘가 지금 a다라고 했고 얘가 13인가? 그러면 3x 더하기 2y의 제곱은 13a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고 그러면 3x 더하기 2y는 뿔마 루트니까 루트 13a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고 마이너스 루트 13a보다는 크거나 같겠네. 그럼 얘가 최소값이고 얘가 최대값이잖아. 그럼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거. 둘의 차는 2 루트 13a가 되겠지. 요게 13이 되고 싶대. 요게 13이 되고 싶다. 그럼 양변 제곱하면 4 곱하기 13a가 13의 제곱이 되고 싶은 거니까 13, 13 약분하고 4로 나누면 a는 4분의 13이 가게 되겠네. 코시라스 분식은 충분히 이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323번에다가 선생님 문제에 뭔가 체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체크 표시를 좀 하나만 해볼게요. 얘는 좀 치사한 문제야. 얘는 좀 오버하는 문제야. 좀 오버한데 체크 표시를 하나만 해놓고 봐볼게. 이런 거 처음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기는 해. 이렇게까지는 안 나올 거야. 얘도 코시라츠 부등식인데 얘는 지금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고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 4일 때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했거든. 지금 다른 게 아니라 a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했어. 그래서 a를 빨리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그냥 이거는 그냥 좀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니까 좀 치사하지만 한번 봐봐. 얘를 이용해서 a를 넘겨가지고 b 더하기 c는 2 마이너스 a다 라는 식을 하나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여기서도 a제곱을 오른쪽으로 넘겨서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4 마이너스 a제곱으로 식을 바꾼 다음에 누구를 이용할 거냐면 여기 있는 b 더하기 c랑 b제곱 더하기 c제곱 요 두 개를 이용해서 코시시바르츠 부등식을 만들어 볼 거야. 왜 이렇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이 문제는 좀 미안하지만 이렇게 하길 바라고 그냥 억지로 만든 문제야. 그래서 지금 얘 b의 개수가 1이고 c의 개수도 1이니까 요 1을 가지고 코시바르츠 부등식을 만들면 자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곱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 제곱은 크거나 같다. 선생님 일부러 이렇게 표현할게. 1 곱하기 b 더하기 1 곱하기 c 전체의 제곱. 요 식을 찾아내길 바라는 거야. 너무 치사한 문제. 왜 이 식을 찾았냐면 b 더하기 c가 2-a고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 4-a 제곱이라서 요 식을 찾으면 a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얘가 4-a 제곱하고 똑같잖아요. 이렇게. 얘는 계산하면 2니까 이렇게 쓸게요. 얘는 크거나 같다. 얘가 2-a랑 똑같으니까 2-a의 제곱. 요 식이 나오는 거지. 치사한 문제야. 이게 전개하면 8-2a 제곱은 크거나 같다.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가 돼서 다 오른쪽으로 넘기면 3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얘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은 3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서 a의 범위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나와. 그래서 최대값은 2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와서 답은 3분의 4가 되는 거지. 이게 우리 이제 두 학교 다 올림포스를 부교재로 쓰니까 올림포스에 나올 법한 문제이기도 하거든. 만약에 이게 올림포스에 나오면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되고 올림포스에 안 나오면 신경 안 써도 돼. 전혀 안 써도 돼. 전혀 나올 만한 문제는 아니야. 그래서 그냥 최악의 경우로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다는 좀 극단적인 걸 보여주는 문제니까
그러면 우선 여기까지 하고 만약에 그 뒤에 지금 52, 53, 54, 55는 질문이 하나도 없어서 아직 이거 뭐 내일 와서든 아니면 뭐 다음 주에 와서든 언제든 안 되면 꼭 질문해 알았지? 좋은 문제들 많으니까 꼭 질문하고 선생님이 원래 오늘 프린트를 하나 주려고 했는데 프린트를 주지 않을 텐데 꼭 여기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를 숙제다 생각하고 오늘 잘 풀어봐 알았지? 여기 잘 풀어야 돼. 내일은 만약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 받고 함수 친구 나갈 거니까 홍삼자 잘 챙겨봅시다.